제가 볼 때에는 사실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이야말로 지금 동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문화적 시민성을 발현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정말 그 랜드마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있는 최보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앞뒤에 발제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 건축 베이스 공간에 대한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늘 자료집을 보셨으면 가운데만 뭔가 글이 많구나, 이제 재미없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력을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지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원래 예술행정, 그러니까 공연이나 뭐 영화제 같은 데서 예술행정을 했었고요. 이후에 예술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예술정책 연구로 박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문체부 산하의 정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책 연구자라는 이력이 저한테 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카데미 극장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 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문화공유 플랫폼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책 연구자의 시선으로 좀 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예전에 원주에 잠깐 들리셨었던 그런 기억으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 말고는 딱히 원주에 대한 다른 인상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문화도시와 관련된 연구에 결합하게 돼서 같이 하게 되면서 박경민 선생님, 그리고 장유순 선생님 뭐 이런 원주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건 제가 서울에서 살 때는 굉장히 분자화된 개인으로 살았거든요. 뭔가 공동체성이라든지 뭐 시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생각, 성찰 이런 거는 거의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주에 왔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그냥 70년대, 80년대 단순히 뭐 어떤 정적인 그런 제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시민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화적인 시민성을 기반으로 해서 원주가 꿈틀꿈틀 움직여 왔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거에 어떤 뭐 예전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올드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뭐 한도시 한책 읽기라든지 그림책이라든지 이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시민성, 원주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 오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이야말로 지금 동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문화적 시민성을 발현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정말 그 랜드마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극장과 문화공유 플랫폼을 이렇게 합하게 되면 엄청난 크기의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문화 시설이 중앙동 안에 사실은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을까, 그런 아카데미가 어떤 식으로 재생이 되고 앞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이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 연구 보고서 안에서는 사실 근현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유휴공간 재생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영화상은 이제 영화관으로서의 아카데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도심 자원을 활용해서 공간을 활성화하되 원도심형 멀티플렉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어떤 개념으로서 비전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보고서 안에는 사실 문화공유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은 다음 페이지 정도 되어 있기는 한데 같이 연결을 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게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논의가 평행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카데미 어떤 활용 방향성을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보다 보니까 그럼 활용 보고서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됐었을까 하니
이제 강원도 이제 이게 강원도 도비를 받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에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어떤 레트로 트렌드라든지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고서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아카데미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 문화공유 플랫폼과의 어떤 시너지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중앙동 안에서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지금 움직여진 문화공유 플랫폼인데 그렇다면 중앙동 전체 그리고 원주천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런 확장적인 어떤 장소적 그런 부분 기능적 확장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제약적이라는 점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시민상상 워크숍의 기록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어떤 통로 같은 이미지로서의 어떤 아카데미 극장 그리고 외부의 자연적인 공간 그리고 내부의 극장 공간 여기서는 그 자연이 그 비단 정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동의 시장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곳. 그리고 세대별로 여기를 놀이터나 어떤 실험실 같은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영화를 넘어서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단순히 하나의 정체성만 그러니까 관광극장으로서의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추억의 공간으로 대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공간을 매개로 해서 활동하는 현재적, 미래적 그런 인적 자원들이 여기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산의 토대로서 문화공유 플랫폼이 기능할 수 있다면 아카데미 극장은 단순히 영화관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떤 전시나 공연 등이 복합적인 어떤 예술로서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생산의 기지로서 같이 실험적 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둘이 단순히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같이 연계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좀 활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김철환 교수님께서요 몸 비유 해주신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하나만 살린다고 해서 이 지역의 상권이 다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카데미 극장의 심장이라면 팔과 다리 다 같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을 통해서 어떤 상권 활성화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제 정책 기관가들이 그런 얘기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건물 하나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카데미 안에 수익 창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넣기보다는 아카데미와 그 주변에 있는 중앙동에 있는 지역 상권이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어셈블이라는 건축가 디자인 그룹입니다. 20대, 30대의 건축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전공한 젊은 청년들이 결성되어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그 그룹들이 했었던 굉장히 활동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2015년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터너 미술상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도시 재생을 기반으로 한 작업인데 이거를 현대 미술상을 주어야 되느냐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의 대상이었던 것이 이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랜비포 스트리트라고 리버풀에 있는 슬럼화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 거리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망가졌는데 그 거리에 있는 마을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다시 만들어갈지. 그래서 그 빈집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던 프로젝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들을 10집 정도를 이런 식으로 같이 건축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고 이런 제안을 이 어셈블 그룹에서 먼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이 그 슬럼화된 그런 공간을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을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갈지를 고민을 했고 이들이
어셈블 그룹에게 요청을 해서 함께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이미 처음부터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굉장히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들이었는데 함께 지역 주민들과 이 미술가 그룹들이 만들어서 그랜디 워크숍이라는 어떤 그런 공간까지도, 그러니까 유통 경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함께 뭐 타일 작업이라든지 도자 작업이라든지 목공 작업을 해서 이미 그 이전의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만드는 것을 함께 했었는데요. 이것을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것을 판매를 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냥 어떤 정부의 사업으로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가통업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원주의 생동함을 지금 문화적인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도시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카데미아 문화공유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카데미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민관 협의체가 좀 정립이 돼서 그 안에서 여기 중앙동에 계시는 어떤 지역 분들이라든지 상인 분들이라든지 예술가들도 그리고 관도 같이 들어와서 좀 이야기를 확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원도심 내 어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아카데미아 문화공유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와 공유 플랫폼 그 두 건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중앙동 일대 그리고 원주천 이 일대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문화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장소적, 기능적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사실은 아카데미를 단순히 보존하거나 재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주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공간들을 통해 이 두 공간을 통해서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